퇴직하면 좀 쉬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내 가게를 차리면 성공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61세 허영호입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회사에 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엔 평온한 일상이 기다릴 줄 알았죠? 그런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답답한 일일 줄 몰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손주들도 돌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불안해졌습니다.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퇴직금은 있지만 계속 줄어드는 통장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분식집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분식을 많이 먹고 창업 비용도 비교적 적게 들었으니까요. 아내도 요리를 잘하니 둘이 함께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를 투자해 12평짜리 작은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주방 기기도 들이고 메뉴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장사 경험은 없었지만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라고 믿었어요. 개업 첫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아는 사람들도 축하해 주러 오고 동네 주민들도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면서 이 정도면 앞으로 꾸준히 장사할 수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손님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기질 않았어요. 아내와 저는 좋은 재료를 쓰고 음식도 정성껏 만들었는데 왜 손님이 안 올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장사는 음식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미 동네에는 우리보다 먼저 자리 잡은 분식집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곳을 더 찾았습니다. 우리는 신생 가게라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배달을 시작하면 나아질까 싶어 배달 앱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배달 수수료가 너무 높았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1만 5천 원짜리 세트에서 30%를 떼어가니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고 가격을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 가게들과 경쟁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매출은 점점 줄었고 월세, 재료비, 공과금, 생활비 모든 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체력이 한계였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서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서서 일하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버티질 못했어요. 퇴직 후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엔 둘이 함께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서로 짜증이 늘어갔어요. 손님이 없어 한숨 쉬는 날이 많아졌고 매출이 떨어질수록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지 않을까? 수백 번 고민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던 날 한참을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처음 인테리어를 하고 기대에 부풀었던 날이 떠올랐어요. 나는 실패한 걸까? 스스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가장 큰 실수는 준비 없이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상권 분석도 운영 계획도 없었어요. 음식만 맛있으면 손님이 올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장사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게를 차리는 건 쉬워도 유지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퇴직 후 가게를 해볼까?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말립니다. 장사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군요.
준비 없이 시작하면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와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요즘 자영업 시작하시는 분들 참 많죠. 그런데 뉴스나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가게를 열었다가 얼마 못 가 문을 닫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준비 없이 덜컥 가게를 차렸다가 손해만 보고 끝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도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신가요?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영업 생각보다 쉽지 않죠? 허영호 씨처럼 준비 없이 시작하면 누구나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시작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가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망하는지, 그리고 특히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손님만 믿고 시작한다.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좋은 위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나 상가 밀집 지역에 가게를 내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도 일부러 그런 곳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무조건 가까운 가게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유명한 곳을 찾아가고, 배달앱에서 리뷰 보고 주문하고, SNS에서 화제가 된 곳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열었어도 사람들이 그 가게를 모르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장사를 오래 하면 단골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동네 가게라도 SNS를 해야 하고 배달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손님이 올 거라고 믿고 가게만 열어두면 아무도 모릅니다. 장사가 안 되면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결국 버티기 어려워지는 거죠. 둘째, 계산이 안 맞는다. 장사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돈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떡볶이를 한 그릇 팔면 5,000원을 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 5,000원이 전부 내 돈이 아닙니다. 우선 재료비가 나가죠. 거기에 가게 임대료,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각종 운영비, 그리고 배달을 한다면 배달앱 수수료까지 빠져나갑니다. 결국 남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30%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이 2만원어치를 시켜도 수수료 떼고 나면 실제로 남는 돈은 몇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월세는 고정적으로 나가고 재료비도 계속 오르다 보니 한 달, 2달 지나면 적자가 나는 거죠.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계산을 제대로 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하루에 손님 몇 명만 오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셋째, 체력이 안 된다. 60대 넘어서 가게를 시작하시는 분들, 체력 문제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게를 운영하려면 하루 10시간, 12시간씩 서 있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음식점을 예로 들면 새벽부터 재료 손질하고 손님 응대하고 설거지하고 가게 청소까지 해야 합니다. 혼자 하기는 어렵고 직원을 쓰자니 인건비가 부담됩니다. 결국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도 정말 힘듭니다. 특히 장사가 잘 안 될 때 더 힘듭니다. 몸은 피곤한데 매출이 안 나오면 정신적으로도 지치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장사라는 게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몇 년이고 꾸준히 해야 하는데 그걸 감당할 체력이 있는지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손님한테 정성껏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돈은 벌린다. 이런 말이 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장사도 전략이 필요하고 철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가게를 차리기 전에 꼭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그냥 알아서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홍보가 필요합니다. 돈 계산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금방 적자납니다.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작하고 나서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업종의 가게인데도 한쪽은 손님이 넘쳐나고 다른 한쪽은 손님이 없어 폐업을 고민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허영호 씨는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내 가게에서 일하면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번화가 근처에 가게를 얻고 떡볶이, 순대, 튀김, 김밥 같은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가게만 열면 손님이 알아서 찾아올 거라고 믿었죠. 처음에는 지인들이 찾아와 주고 동네 주민들도 한두 번 들렀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자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골이 생기겠지라며 기다렸지만 매출은 점점 감소했습니다. 허영호 씨는 온라인 홍보 방법도 모르고 배달앱을 활용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매출이 떨어지고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결국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가게를 접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가게를 연 또 다른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도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입장이었지만 허영호 씨와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우선 가게를 열기 전부터 상권 분석을 했습니다. 동네에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음식을 찾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식집이 많지만 유독 튀김김밥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는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튀김김밥을 대표 메뉴로 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단골 확보 전략도 미리 세웠습니다. 가게 오픈 전에 지역 맘카페, 동네 커뮤니티, SNS를 활용해 홍보를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첫 방문 고객 무료 음료 제공 이벤트를 걸었고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해 가게를 알렸습니다. 가게를 연 첫날부터 손님이 몰렸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사장님이 직접 손님들에게 다가가고 맛뿐만 아니라 경험까지 차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장님은 손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메뉴가 인기가 좋은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를 꾸준히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마진이 낮은 메뉴는 과감히 줄이고 인기 메뉴를 더 강화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또한 배달앱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배달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리뷰 이벤트, 첫 주문 할인, 포장 할인 같은 전략을 써서 배달 주문을 늘렸습니다. 배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포장 패키지도 신경 써서 가게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사장님의 가게는 1년이 지나도 꾸준히 손님이 찾는 곳이 되었고 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자영업, 그냥 하면 망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아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업종을 운영했지만 두 가게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영업을 준비 중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지, 손님이 다시 찾고 싶게 만들 전략이 있는지 꼭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솔직히 요즘 자영업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부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게를 연 지 몇 달도 안 돼 문을 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준비를 하느냐입니다. 자영업을 준비 중이라면 무조건 가게를 열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려는 장사가 이 지역에서 먹힐까? 가게를 차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장 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2단계를 생략하고 가게부터 계약하는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장사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손님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동네에서 분식집을 차리려 한다면 주변에 이미 떡볶이 가게가 3군데나 있다면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같은 분식집이라도 차별점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시장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나 가게는 무엇인가? 내가 하려는 장사가 이 지역에서 먹힐 가능성이 있는가? 경쟁 가게들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고객층은 누구인가? 주변에 학생이 많은지, 직장인이 많은지 등.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하면 이 지역에서는 분식보다는 돈가스 전문점이 더 유망하겠구나. 젊은 고객이 많으니 SNS 홍보가 중요하겠구나 같은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게를 열기 전에 반드시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루 10시간 이상 서서 일할 수 있는가? 장사를 몇 년간 지속할 체력이 있는가?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할 경우 모든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가?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면 무조건 직원 고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 월급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매출이 나올지도 고민해야 하겠죠. 무작정 시작하면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사를 시작할 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장 조사 없이 시작하면 손님이 안 와서 망합니다. 손익 계산 없이 시작하면 돈이 남지 않아 망합니다. 체력 고려 없이 시작하면 몸이 버티지 못해 망합니다. 이 3가지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면 자영업의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게를 차리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나는 정말 준비가 됐는가? 준비가 덜 되었다면 서두르지 말고 먼저 철저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자영업은 운이 아니라 준비에서 나온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영업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나는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열심히만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이미 모든 가게가 잘 되고 있어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는 노력뿐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장사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권에서 시작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오를 수도 있고 경쟁 가게가 생길 수도 있으며 손님들의 소비 패턴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은 파도에 떠밀려가는 배와 같다.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열정과 막연한 기대만으로 시작하면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장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조사하고 손익을 분석하고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까지 고려합니다. 처음 몇 개월 매출이 잘 나온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을 꾸준히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체력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가게를 차릴까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나는 이 장사를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이 장사가 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을까? 위기가 와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었을까?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무조건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실행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시작할 것인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도전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